안녕하세요. 동안팩토리의 김유빈입니다. 저희가 지난 차수에는 색소 치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었는데요. 색소 치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미백 화장품으로 색소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오늘 심층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백 화장품. 사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백 화장품인데요. 오늘 그 미백 화장품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인해서 미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어야지만 미백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차수에 색소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바로 자외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그 활성산소로 인하여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외선이 어떻게 보면 색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여성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색소가 점점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색소 치료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사실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유전적인 영향 내지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색소, 아니면 항진균성 질환들에 의해서도 갑상선 질환, 이런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색소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 색소의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화장품, 미백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색소, 이 색소들을 어떻게 화장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들 성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주 많은 대다수의 화장품들이 미백 기능성으로 받은 그 원료 자체가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아요. 그 이유는 사실 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정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원료의 금액이 굉장히 또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백 화장품들의 가장 대표적인 미백 고시 원료로 사용하는 원료가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하는 구체적인 이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많이 분비가 되게 돼요. 타이로시나제. 와우.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이 효소는 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 자체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도록 힘을 주는 부스팅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백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타이로시나제를 생성하는 이 활성산소 자체를 억제하느냐, 이게 가장 크고요. 타이로시나제가 생성이 되었을 때 이 타이로시나제를 어떻게 분해시키느냐, 이게 두 번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백 고시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사실 이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켜주는 그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에 뭔가 효과를 봤다라고 하려면 최소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아니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타이로시나아제의 효소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피부 속에서 억제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미 생성이 되어 있던 멜라닌 색소들이 피부에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면 더 이상 분비는 되지 않지만 이 상단에 남아 있었던 멜라닌 색소는 어쨌거나 피부의 탈락 주기, 저희가 얘기하죠.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피부 진피층부터 표피층, 각질층을 거쳐서 건강한 피부가 올라와서 아주 건강하게 탈각이 되어서 떨어지는 기간까지가 저희가 약 28일 주기, 바로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멜라닌 색소가 피부 속에서 이렇게 꽉 누르고 있고, 그리고 피부 겉표면에 나와 있는 이 멜라닌 색소들이 어쨌거나 피부 그 탈각 주기에 맞춰서 떨어지는 데까지는 못해도 한 두어 달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탈각 주기가 한 번 벗겨졌다고 멜라닌 색소가 다 떨어져 나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이 턴오버 주기가 못해도 두어 번은 지나가야 이제 조금 미백의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백 화장품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미백 효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못해도 2달에서 3달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멜라닌 색소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정도의 수준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품들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로시나아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만 보통 한 가지만 집어넣어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화장품들은 보통 그런 성분 한 가지만을 집어넣어서 미백 화장품이라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백에 시간이 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금액은 저렴하고, 그리고 장기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제가 오늘 왜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바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요 화장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백 화장품은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를 집어넣고 만들게 되면 미백 기능성으로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다른 것과 뭐가 다를까요? 라고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로시나아제라고 하는 아주 멜라닌 색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성분들은 이 타이로시나아제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죠. 이 제품에는 타이로시나아제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을 때 그 타이로시나아제를 분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 성분 뭘까요? 바로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미 생성이 되어져 버린 이 타이로시나아제라고 하는 효소를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타이로시나아제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는 성분은 안 들어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백 기능성 원료, 어떤 거 얘기 드렸죠?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했죠? 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정말 미백에 최적화되어 있는 원료예요. 그러다 보니 미백 화장품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트러블을 유발한다, 내지는 트러블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여태까지 아주 큰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백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라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원료를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미백 기능성 원료를 선택을 했어요. 그 원료가 바로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사실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이 미백 성분은 아직 시중에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에요. 왜냐? 얘는 천연이고요. 그리고 생산될 수 있는 그 원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금액대가 고가예요. 제가 한번 그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그 성분, 그 원료를 공급하는 프랑스 업체와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알파비사보롤의 미백 효과는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프랑스 원료 공급 업체의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파비사보롤이 미백 역할을 하나요? 라고 저한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백 기능성 원료로 허가가 난 물질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유럽 쪽에서는 이 알파비사보롤이 항균, 항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성분으로 많이 쓰이고, 두 번째,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보습을 지지해주는 역할, 모든 화장품들의 이 보습의 역할로 들어가는 성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미백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 두 가지. 트러블 피부. 트러블 피부라는 건 바로 염증이에요. 피부에 생기는 이 염증이 어떻게 보면 계속 유발이 되고 심해지거나 없었던 것이 생기는 가능성. 이게 사실은 미백 화장품이 갖고 있던 가장 고질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에는 아주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갖고 있는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비사보롤이 갖고 있는 이 항균, 항염작용은 오히려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는 이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을 보습제의 역할로 많이 사용한다고. 자, 미백 제품들이 건조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셨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성분은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분이 한국에서는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로시나아제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굳이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을 초이스한 데는 바로 그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와 그리고 이 타이로시나아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어려운 단어, 타이로시나아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 이 성분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제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이 라누벨포의 김 대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사실 뭐 쉽게 조합도 할 수 있어요. 네, 쉽게 조합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어떤 거냐? 미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질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간반기미예요. 간반기미? 이름이 어려워요. 간반기미. 간반기미란 이 피부에 양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넓고 얇게 퍼져 있는 대칭형의 기미 색소를 의미해요. 간반기미. 그런데 이 간반기미는 피부과 원장님들도 와우, 이거는 치료하기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학을 띠는 이 색소 중에 하나예요. 이 간반기미 과연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실 화장품으로 치료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간반기미가 생성이 되는 그 원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억제시켜줬을 때 효과를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품에다가 간반기미에 효과적인 성분까지 집어넣었어요. 와, 그런 게 뭐예요? 그 성분은 어떤 성분이죠?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바로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트라넥삼산? 얘도 성분이 어렵죠? 사실 트라넥삼산은 미백 고시 원료로 허가를 받은 성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이 원료 자체, 성분 자체는 원래 지혈제로 사용하는 주사제로 나왔던 성분이에요. 엥? 지혈제라고요? 지혈제랑 미백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지혈제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몸속에서 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부위에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바깥으로 피가 배출이 되는 것, 출혈이죠, 일미. 이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혈제예요. 급격하게 이 피의 응고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출혈을 막아주는 게 지혈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원래 트라넥삼산은 주사제로 수술실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트라넥삼산을 가지고 주사제를 만든 회사의 연구원이 이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용액에 자꾸 손을 담그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손이 엄청나게 하얘지는 거예요. 와, 얘는 지혈제로 나온 성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미백의 효과가 있네 라고 밝혀지면서 이 성분들이 일본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백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막 대대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성분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트라넥삼산을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그 지혈제가 하는 성분 중에 그 효과, 지혈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 피가 넓게 퍼져나가서 출혈이 되는 부위를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응고시켜서 이 출혈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항플라즈민이라고 하는 이 지혈제의 역할이 바로 이 간반기미, 이 멜라닌 색소가 엷고 넓게 피부에 분포하게 되는 것을 응고시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넥삼산은 말씀드렸죠. 엷고 넓게 양쪽에 대칭형으로 생기는 간반기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화장품 하나만으로 미백의 효과를 완벽하게 본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야겠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미백을 보조하는 역할로 화장품은 굉장히 뛰어난 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넥삼산은 말씀드렸듯이 간반기미가 넓게 퍼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분, 지금 말씀드렸었어요. 알파비사브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타이로시나아제라고 하는 효소, 멜라닌 색소를 자극시켜서 피부에 색소를 올라오게 하는 이 타이로시나아제, 이 타이로시나아제의 생성 단계부터 차단시켜주는,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에 더불어 얘는 항염과 항균작용, 그리고 보습작용까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 성분.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리놀릭산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 타이로시나아제가 이미 생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생성이 되어버린 효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분해를 시켜줘야겠죠. 빠르게 몸속에서 분해를 시키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이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트라넥삼산이라고 해서 지혈제로 쓰이는 성분인데 이 간반기미, 멜라닌 색소가 엷고 넓게 퍼지는 것을 이 지혈제의 역할로 잡아주는 역할. 이 역할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봤을 때 멀티미백, 이 멀티미백이 가능한 그런 화장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바른다고 이 모든 효과가 다 잘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들고 오지는 못했어요. 아직 제품으로 완성이 돼서 넘어오는 데까지는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서 완제품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너뷰티를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너뷰티? 미백을 위한 이너뷰티라 그 이너뷰티 잘못 먹으면 몸에 막 무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저 막 들었는데 막 미백 제품 잘못 이렇게 뭐 이너뷰티 잘못 먹으면 막 몸에 무리가 와서 막 큰일 난대요.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미백 이너뷰티가 아니고요. 타이로시나아제를 생성하게 되는 이 원인,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바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활성산소? 들어는 보신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자, 사과 하나를 반으로 딱 쪼갰을 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겉표면이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변해요. 바로 이 과정이 공기, 산소와 접촉을 해서 세포들이 산화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산화, 즉 활성산소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아까 자외선 얘기 드렸어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속에서 활성산소들이 생성이 되면서 걔가 결국에 타이로시나아제를 생성을 하게 되고, 타이로시나아제는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도록 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활성산소 단계부터 이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항산화식품. 아마 항산화식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셀레늄, 아르기닌, 뭐 굉장히 많은 성분들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도 다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항산화 성분들 먹어주면 어떻게 되냐? 몸속에 있는 그 활성산소들이 막 제거가 돼요. 와,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들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되죠? 타이로시나아제의 분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활성산소 생성되는 이것만 막아주기 위해서 항산화 식품만 열심히 먹어도 미백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미 뭐 잡티색소, 그러니까 색소가 많으신 분들은 이 먹는 것만 가지고 이 색소들을 다 분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효과가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항산화 식품이나 항산화제들을 복용을 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를 잘 보시겠죠. 자, 그런데 이 항산화 식품에, 항산화 성분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 이 항산화 성분들이 몸에서 생성된 이 활성산소와 빡 하고 만나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야, 너 없어져! 이러고 막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성분들 자체가 자기의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이 자체가 독소가 돼버려요. 어머! 세포들을 항산화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결국에 이 항산화 성분이 자기 스스로 독소가 되어버리면 그 독소로 인해서 이 체내에서는 또 노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항산화 식품 먹으면 안 되겠네. 항산화 성분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항산화 성분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되는 거죠. 뭐냐?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 뭐 휴엔자임, 뭐 코큐텐, 뭐 이런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의 항산화 성분은 이 다른 모든 항산화 성분들이 자기의 역할, 세포를 항산화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고 나서 독소로 딱 변했을 때 이 5가지 성분들은 이 변에 있는 독소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독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정도의 항산화 성분, 이 성분들은 얘와 만나서 독소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중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이 항산화, 아주 멀티 항산화죠. 환원시켜주는, 이 항산화 성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글루타치온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미백 성분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글루타치온은 미백을 위해서 나온 성분은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미백을 도와준다. 그 개념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예요, 성분.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은 글루타치온 그대로 복용을 하시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다 소화시켜서 배출시켜버려요. 어라? 저는 글루타치온 먹어서 막 항산화 효과를 내려고 먹은 건데 이거 그냥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은 그 자체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몸속에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이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걸 하는 그 성분들을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들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처음 나오게 되는 이너뷰티 제품이 바로 체내에서 섭취를 했을 때 글루타치온이 몸 안에서 딱 생성이 되도록 만든 그 아미노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몸속에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려면 한 3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글리신, 글루타민, 그리고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아미노산이 필수적으로 몸속에 딱 들어가 줬을 때 이 3가지가 몸속에서 쫙 결합을 하면서 글루타치온을 만들게 되고, 이 만들어진 글루타치온은 말씀드렸던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독소로 변할 때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이 항산화 물질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격이죠. 그래서 이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성분만 딱 들어가면 뭔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엽산, 칼슘 이런 좋은 성분들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너뷰티로 짜잔 하고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오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이제 매직 브라이튼이라고 해서 그런 이너뷰티 제품에는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제거해주는 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바르는 것으로는 피부 겉표면, 어떻게 보면 피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켜주는 이 타이로시나아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시켜주고 분해시켜주고, 그리고 간방 기미를 개선시켜주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몸 전체의 세포를 항산화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섭취를 하게 되는 3가지 아미노산, 이 3가지 아미노산이 몸속에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글루타치온이 바로 몸에서 이 모든 세포들의 항산화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미 항산화를 도와주고 독소가 된 성분들을 다시 돌려주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백 이너뷰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로 만들어진 이너뷰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복용하셨을 때 전체 몸이 갖고 있는 체내 속 모든 세포들을 항산화 시켜주면서 이 안티에이징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뷰티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이 미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제 생각에는 미백 화장품 하나만 쓰시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미백을 도움 줄 수 있는 이너뷰티를 같이 병행하셨을 때 효과가
훨씬 잘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색소가 너무 진한 분들은 이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한 효과를 보시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방송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미백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 방법들 중에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하시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완벽한 미백의 효과를 보시려면 이너뷰티를 포함,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 미백 화장품, 거기에 더해서 물리적으로 뭐 레이저를 사용하든 이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봤을 때 레이저죠. 물리적인 자극을 줘야지만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미백을 완벽하게 하시려면 이 세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병원에서 가서 레이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자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 예약을 잡고 가야 되고, 그리고 다녀오면 막 얼굴에 막 상처 자국 있는 것 같고, 며칠 동안 화장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이라도 평소에 꾸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미백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 한 7, 80% 정도는 충분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미백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일주일, 한 2주일 하시고 뭐야, 이 화장품 효과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가 가지고 있는 피부 턴오버 주기, 이 턴오버 주기가 아주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28일 주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엔 그 주기가 더 길어요. 멜라닌 색소가 못 나오도록 막아줬고 분해가 되도록 도와주고, 또 몸속에다가 그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을 막아주는 것들을 막 먹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미 생성된 세포들을 떨어뜨려주고 좀 바꿔주는 데까지는 이 피부 턴오버 주기가 한 서너 번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10주, 무조건 10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무조건 하시라고. 먹는 것과 바르는 것 두 가지를 꼭 병행해서 무조건 10주는 따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제품을 쓰셔도, 저희 제품이 아니어도 모든 제품들을 다 얘기를 할 때는 최소 10주예요. 최소 10주 정도는 가이드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해주셔야 좀 피부가 맑아진 것 같네, 여기 있던 잡티들이 좀 옅어졌어 라고 하는 효과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백은 절대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만약에 단기간에 뭔가를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차라리 피부 박피를 하세요. 박피를 하시면 겉표면에 있는 표피에 있는 잡티들이 싹 날아가요. 하지만 그만큼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미백, 뭔가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면 최소한 10주 정도의 시간은 두시고, 10주가 딱 끝났다고 해서 미백을 딱 멈추시게 되면 그래, 미백 효과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라고 뒷짐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 자외선을 받고 있고요. 숨 쉬고 있죠. 숨을 쉬면 이 숨 속에도 산소가 들어가서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는 이상, 밖에 나가서 아예 햇빛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몸에서는 계속 활성산소는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백을 10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효과, 처음에 시작하기 전과 끝날 때쯤에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그 기간이 10주라는 거지, 미백을 단순하게 10주만 하고 땡! 나는 이제부터 완벽하게 하얀 피부가 됐어, 나는 이 피부로 평생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백을 이렇게 10주 동안 잘 시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활성산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 식품들 내지는 항산화제들은 꾸준하게 복용을 해주셔서 세포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백 화장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자외선부터 차단을 해주셔야 활성산소가 생기는 걸 막아주고,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아야 타이로시나아제가 생기지 않고, 타이로시나아제가 생기지 않아야 멜라닌 색소가 자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백의 기본의 기본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자, 미백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들 설명드렸어요. 오늘 제가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미백 화장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밑단에서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자외선 차단제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제품을 선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미백 화장품, 사실 저희 제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레이나비에서 하는 TV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잘 갖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미백의 원리, 이 원리를 꼼꼼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미백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왜 잘 만들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저희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고 성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 미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저하고 같이 미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백, 단순하게 한두 번 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제품과 성분들 다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선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저희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저희 제품 이름도 얘기를 안 드렸어요. 이게 화이트 이펙트라고 해서 아까 그 세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세럼이에요. 그래서 토너와 크림 중간에 에센스처럼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제품 상세 페이지가 올라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품 성분들이 하는 그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분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막 여러모로 난무했어요. 하지만 이 성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 내 피부에 들어오는, 내 몸속에 들어오는 성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시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하고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성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번 차수에는 조금 더 재밌고 좀 덜 어려운 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또 1시간, 아니 40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